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트거 제 4주차로 배전반 설비 실습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배전반 고학기기에 있어서 파워 퓨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파워 퓨즈는 첫 시간에 LBS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MOF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진공 차단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파워 퓨즈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파워 퓨즈는 PF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파워 퓨즈는 전력용 퓨즈라고 부릅니다. 전력용. 근데 여기서 전력용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전자기기, 또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아주 작은 뭐 1A, 2A 뭐 되는 소규모의 통퓨즈가 아니고요. 뭐 원리는 비슷하겠지만 여기서 전력용 퓨즈는 특밥을 수전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수배전반에 들어가는 그런 퓨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를 파워 퓨즈를 하고요. 그래서 이 PF는 퓨즈 링크에 자 여기 보면은 일정 이상의 전류를 했습니다. 일정 이상의 전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정 이상의 전류니까 여기는 전격 전류보다 더 큰 과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과전류 되겠고요. 특히 과전류 중에서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단락 전류. 단락 전류는 결국은 뭐다? 사고 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정 시간이라는 것은 퓨즈가 견디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T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 퓨즈는 전류와 시간의 곱의 형태로 여기서 보면은 출열이라 했습니다. 출열. 그래서 출열은 전류와 시간의 관계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I 제곱 T입니다. I 제곱 T. 사실 이것을 이 출열인데 출열은 이 열에 의해서 I 제곱 T에 의한 이 출열에 의해서 자 용단이 됩니다. 용단이 된다는 말은 녹아서 끊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퓨즈 개념과는 똑같습니다. 녹아서 끊어지는 것은 똑같고요. 그래서 전력용 퓨즈는 근본 개념은 똑같지만은 전류와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은 일반 퓨즈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퓨즈가 용단되어서 끊어짐으로 전기 회로를 개방하는 보호장치다. 개방하게 되죠. 자기가 먼저 선방해서 자기가 먼저 끊어지고 또 보호장치, 뭐 후비 보호장치라고 그러죠. 후비. 이것을 후비 보호장치라고 부릅니다. 후비 보호장치. 그래서 앞쪽에서 자기가 녹아서 끊어짐으로 뒤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후비 보호장치라는데 대표적인 후비 보호장치가 뭐다? 바로 피레기가 된다. 따라서 높은 수변전 설비의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퓨즈는 주로 한류 퓨즈가 이용되고 있으며, 자, 면이 아니고요. 있으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크 전압을 높임으로써 단락 전류를, 자, 단락 전류라고 그러죠.
단락 전류는 결국은 파워 퓨즈에서 흐르는 전류 IS가 되겠습니다. 쇼트입니다. 쇼트 전류, 단락 전류. 결국 이것도 사고 전류가 됩니다. 사고 전류를 한류 억제. 한류 억제라는 것은 뭐냐? 한류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한다는 거죠. 한류라는 것은 전류 흐름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전류 흐름을 제한하고 차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 퓨즈는 아크 저항을 발생시켜서 단락 전류의 상승 시 반사이클, 자, 반사이클 만에 원 사이클은, 자, 여러분들 원 사이클이라는 건 60분의 1, 원 사이클은 요거죠. 우리가 60Hz라고 본다면 여기 60Hz죠. 우리가 60Hz인데 이거 시간으로 하면은 60분의 1초가 되죠. 60분의 1초가 됩니다. 원 사이클이 60분의 1초. 그럼 반사이클이면은 반사이클이면 어떻게 됩니까? 120분의 1초가 되죠. 그죠? 120분의 1초 만에 그럼 뭐 60분의 1초는 0.0666 이렇게 되고요. 0.07초가 되겠죠? 잠깐만. 60분의 1 나누기 60이니까 봅시다. 0.016이네. 계산 잘못했네. 0.016 이래 되네. 0.016 그러니까 120분의 1초는 요거에 나누기 2 그러면 120분의 1이니까요. 훨씬 더 0.08 이렇게 되겠죠. 0.008초 1000분의 8초다 그죠? 천분의 8초인데 반사이클 만에 차단하는, 그러니까 사고 전류가 났다 그러면 0.008초 만에 차단하는 회로, 그러니까 회로를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사고 전류가 위험하고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류 전류를 제한한다고 해서 한류 퓨즈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그 파워 퓨즈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력용 퓨즈, 파워 퓨즈의 요 사진에서 외관이 나와 있습니다. 외관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이 보면은 1번이 여기 1번입니다. 밑에가 여기 1번. 잘 안 보일 텐데 요걸 다시 해볼게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이 휴즈 레치입니다. 휴즈 레치. 여기가 2번이 되고요. 3번이 힌지. 여기가 힌지. 그 다음에 4번이 레치. 여기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5번이 여기 있네요. 5번이 트루니안. 그 다음에 6번이 셀런스. 셀런스가 5번. 6번이 빠져있네. 6번이 빠져있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빠져있네. 그 다음에 7번이 인슐레이트, 저런치. 8번이 상판 연결, 어퍼 커넥터. 그 다음에 9번이 퓨즈 튜브. 여기 퓨즈다, 그죠? 10번이 로워 커넥터. 9번, 10번. 이렇게 됐네, 그죠? 그래서, 뭐, 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퓨즈는, 여기서 퓨즈는, 여기 퓨즈죠. 여기 퓨즈고, 요것도 여기 퓨즈다. 여기가 퓨즈가 될 것이고, 그죠? 7번이 절연체입니다. 7번이 여기 절연체. 이 애자로 되어 있죠. 애자, 절연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절연체가 아니고, 그래서 위에 상판 고리 부분도 있고요. 연결 부분이고 합판 연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파워 퓨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파워 퓨즈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런 파워 퓨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파워 퓨즈를 선정하는데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파워 퓨즈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첫째는 사용 장소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 장소라는 것은 옥내용이냐, 집 안에서 수용가 내에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수용가 외부, 옥 외에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환경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거냐. 그래서 이 특수 퓨즈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용 장소에 대해서 먼저 고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격 전압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파워 퓨즈에 대해서 전격 전압인데, 이때 전격 전압은 회로의 최고 전압 이상일 것. 예를 들어서 회로상의 최고 전압이라 했을 때 현재의 배전설로 특고압에서 현재 우리가 수전되는 한전으로부터 받는 수용가의 특고압은 지금 현재 22,900입니다. 22,900인데 이 22,900이지만은 회로 최고 전압이 22,900인데 이것을 그 파워 퓨즈에 선정을 할 때는 이 최고 전압 이상, 그러니까 22.9니까 25.8. 그러니까 파워 퓨즈의 전격 전압은 25.8kV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왜냐면 파워 퓨즈를 선정을 하다 보면은 전압 이하로 돼버리면은 퓨즈가 자주 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 회로의 최고 전압보다 작으면은 퓨즈를 자꾸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파워 퓨즈는 한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로의 전격 전압을 선정할 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격 용량 선정, 차단 용량 선정, 전격 용량이 아니고 차단 용량에 선정해야 되는데, 특히 차단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때 차단 용량이란 것은요,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단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폭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충분한 용량을 검토해야 된다. 충분한 용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단 용량, 이 단락 용량인데요. 차단 용량 부족할 때 이제 폭발을 우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단 용량이라 했을 때 요건 단락 용량. 조금 전에 제가 뭐 전압 전류라는 말을 썼는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단락 용량입니다. 단락 용량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대칭 단락 전류의 시료치에다가 곱하기 비대칭 계수를 곱합니다. 비대칭 계수. 자,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기 바라는데요. 이 비대칭 계수는 파워 퓨즈 같은 경우에는 1.6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1.25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값을 적용해요. 대칭 단락 전류의 시료값에다가 비대칭 계수라는 것을 곱하는데요. 이렇게 곱하면은 단락 용량이 나옵니다. 차단 용량이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장소에서 고정 전류에 대해서 충분히, 고정 전류는 대부분이 단락 전류입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에서 고정 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된다. 그 용량이 부족하면 폭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설치 장소에서 고정 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된다. 가질 것. 설치 장소에서 고정 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워 퓨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 고려사항은 최소 차단 전류입니다. 자, 최소 차단 전류 때 있는데요. 한류형 같은 경우에 특히 한류형은 소전류를 차단할 시 차단이 불가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소전류를 차단할 경우, 자, 여러분들 그 단락 전류는 큰 사고 전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류에도 이 전류가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소전류를 차단할 경우에는 파워 퓨즈가 전부 다 결국은 파워 퓨즈는 사고 전류로서 녹아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녹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중간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차단이 불가한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이런 최소 차단 전류가 존재하니까 단락 전류에만 동작하도록. 결국은 파워 퓨저는 단락 전류가 주 목적입니다. 단락 전류는 결국은 뭐냐? 사고 전류가 되죠. 사고 전류에만 동작하게끔. 그래서 최소 차단 전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락 전류 시에만 동작하도록 전격 전류를 어떻게 한다? 높게 선정을 한다는 거죠. 전격 전류를 높게 선정. 그러니까 전격 전류를 낮게 선정하면은 한류형인 경우에 소전류를 차단할 때에 이런 차단이 불가한 영역이 존재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극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극수. 이때 극수라는 것은 삼상이냐 단상이냐라는 뜻인데요. 특히 삼상은 우리가 R상, S상, T상, RST 3상.
자, 삼상인 경우에 거기다가 설치를 가정했을 때 열화로 결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RST 세 개 중에서 RS는 멀쩡한데 T상이 각 상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상이 문제가 생긴다. 그럼 결국 그거는 RST 3상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RS만 공급이 되고 T상은 결상이 되죠. 또 뭐 S가 또 S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퓨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R상과 T상, 처음과 마지막 건 정상인데 S상만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결상이 생기는 거죠. 결국 파워퓨즈는 이렇기 때문에 결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상이 문제가 되면은 항상 어떻게 하냐? 교체를 할 때는 3상씩 새 RSD 3상씩을 아예 교체를 합니다. 세 개다. 하나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만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성능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RS가 정상이고 T상이 문제다. 그럼 T상만 교체를 했다. 그럼 RS도 정상인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나와 있는 열화가 있습니다. 열화. 지난 시간에 그 열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퓨즈도 전류를 계속 흘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파워퓨즈도 결국에는 평소에 일반적인 그 정격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사고 전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전류, 정격 전류를 계속 흘리다 보면 시간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열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성능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가 흐름으로 또 계속 시간이 또 지남으로 인해서 파워퓨즈에 열화가 발생해서 결국은 결상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퓨즈는 아예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3상 세 개를 각각마다 세 개를 아예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퓨즈 선정할 때는 이런 점을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격 전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시 통전 전류 그리고 상시 전류 그러니까 상시 통전 전류 안전 통제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전격 전류고 부하 전류고 이런 형태로서 전류를 흘리는 데는 안전하게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 대신에 고장 전류는 신속하게 차단을 시켜야 된다. 결국 이 고장 전류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단락 전류가 되고요. 단락 전류가 되고 또 이것도 사고 전류가 된다. 자, 이 전류만큼은 확실히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파워퓨즈를 선정할 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려를 하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좀 이 파워 퓨즈를 그 차단기 CB는 차단기죠. 뭐 꼭 진공 차단기가 아니라 그냥 차단기로 파워 퓨즈에 요 차단기가 됩니다. 차단기와 비교했을 때 특징은 무엇이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 파워퓨즈 같은 경우에 장점,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장점, 파워퓨즈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는 계전기, 변성기 등 별도 장치가 필요 없다. 그렇죠. 사실은 그 파워퓨즈는 릴레이나 또 다른 계전기 여기 뭐냐면은
계전기가 릴레이죠. 릴레이가 되고요. 그래서 계전기나 변성기 등의 별도 부수적인 별도 장치가 필요 없다. 그죠? 부수적인 별도 장치가 필요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다면은 한류 특성을 이용한 후비 보호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들 후비 보호라는 것은 제가 아까 썼습니다. 전방에서 먼저 자기가 녹아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후비 보호는 확실한데, 자, 여기에 처음 보는 것이 나옵니다. 한류 특성이 있습니다. 한류 특성. 이 한류 특성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한류 특성이란 것은 이제 여러분 그 사고 전류가 났을 때 쭉 흐를 거잖아요. 한류형은 이제 강제 차단해서 전류를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이 한류형은 강제적으로 전류를 차단시켰을 때 요거를 보통 뭐 일반적으로 차단기는 한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 특성을 위해서 후비 보호가 확실하다.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용단이 되거든. 용단 녹아서 끊어지기 때문에 사고 전류로부터는 확실히 그 후비를 보호할 수 있는 차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소형이고요. 경량입니다. 가볍다는 거죠. 요거는 뭐 낱개식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 또 소형이다. 또 장점은 소형이지만 큰 차단 용량을 가진다. 그래서 주로 여기 이제 차단 용량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락 용량을 말하죠. 단락 용량. 그 단락 전류를 이야기하죠. 단락 전류. 전부 다 뭐 단락 용량, 단락 전류, 사고 전류 다 같은 말입니다. 덩치는 작지만 큰 차단 용량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고속 차단. 자, 고속 차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까 2분의 1 사이클이죠. 2분의 1 사이클 만에 차단시킵니다. 2분의 1 사이클. 2분의 1 사이클 만에 차단하며 현저한 한류 특성을 가진다. 현저한 한류 특성. 그러니까 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그 특성을 갖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 한류 특성은 여기에 뭐 고속 차단이라 했는데 약 0.6 사이클입니다. 2분의 1 사이클이니까 0.5 사이클인데 대략 한 0.6 사이클에 대략 0.6 사이클 0.6 사이클의 동작을 하죠. 그래서 차단기가 동작하기 전에 먼저 파워 퓨즈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 퓨즈가 훨씬 더 고속으로 차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류형은 밀폐 상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무방출. 한류형은 밀폐 상태입니다. 밀폐 상태에서 동작이 소리도 안 나요. 아무것도 방출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간단하다. 뭐 유지 관리가 간단하다는 뜻은 이것은 뭐 따로 유지할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고장이 났다. 그럼 바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바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이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든지 이 세상에 어떤 장비든지 간에
항상 좋은 점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이 있다? 단점도 있다는 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재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재투입. 자, 재투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용단이 돼붙죠. 용단. 녹아서 끊어졌기 때문에 재투입이 불가능하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재활용이 안 되니까 결국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교체를 해야 되죠. 교체하는 그 측면에서 바꿔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의 용단이 가능하다. 과전류에 자, 원래 그 차단 파워 퓨즈가 특히 과전류라 했을 때 이때 과전류는 도립전류 있습니다. 도립전류.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도립전류도 과전류에 들어갑니다. 도립전류도 과전류에 의해서도 이 용단이 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류가 안전통전 특성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전격전류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 전류 조정이 불가능하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뭐 결국에는 파워 퓨즈는 전류 시간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전류와 전류 시간 특성. 전류 시간 특성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전류도 조정할 수가 없고, 시간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전류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워 퓨즈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사용 부하하고 전격 전압, 그리고 전류, 회로 특성, 퓨즈 자체의 전류 시간 특성을 비교해서 적절한 전격 전류 값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그러니까 그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그 환경에 적절한 전류 시간 특성을 갖는 퓨즈의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점은 한류형은 용단되어도 차단되지 않는 최소 동작 전류 범위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한류형은 용단되어도 차단되지 않는 전류 범위를 가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소전류 차단할 때 용단은 되지만 확실히 차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용단 전류 이하에서는 퓨즈가 동작하지 않도록, 자, 결국에는 최소 용단 전류에는 파워 퓨즈와 관계된 전류가 있습니다. 이 특성에 보면은 그 특성을 나타내는 전류가 있는데요. 뭐 최소 용단 전류, 최소 차단 전류, 최대 전격 차단 전류,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 용단 전류 이하에서는 퓨즈가 동작하지 않도록 큰 전격 전류 값을 갖는 그런 파워 퓨즈를 선정해야 된다. 만약 설치를 했는데 용단되어도 차단되지 않는, 녹기는 녹아도 차단되지 않으면 이 참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보호 영역에서는 열화로 동작이 결상 우려가 있다. 결국 여기서도 열화입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파워 퓨즈에도 보호 영역이 있고 비보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떤 이 파워 퓨즈 자체에 열화로 인해서 동작이 안 돼가지고 이제 결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상됐는지 안 됐는지 정기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류형은 차단할 때 뭐가 발생한다? 과전압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 슬라이드 한 면 앞에 보여드렸듯이 전격 여기 두 번째 2번에 보면 전격 전압 선정할 때 회로 최고 전압에 이상이 된다. 그래서 22.9 대신에 22.9일 때 22.9일 때 25.8로 전압을 회로의 최고 전압 이상으로 잡아주라. 그렇게 할 때에 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원적 차단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 자 과전압이 발생하니까 이게 대한 대책으로서 전원적 차단기에 지압 계전기를 설치한다. 지압 계전기를 설치하여 검출 후 제거한다.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 퓨즈는 차단기와 비교했을 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 특징을 장단점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했을 때 이런 단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다 있을 때에 이런 단점에 대한 대책. 자, 단점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첫째는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자, 차단기에 비해서 이 파워퓨즈의 단점이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했는데요. 재투입이 안 되니까 단락 사고 시에만 동작할 수 있도록 전격 전류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상시 전류는 항상, 그죠? 상시 과전류 차단 장소나, 자, 재투입 장소를 피해라는 거죠. 상시 과전류 차단 장소 혹은 재투입 장소를 피하고 예비품을 항상 비치를 해. 예비품. 스페어. 그죠? 예비품을 비치해야 할 거. 파워퓨즈가 삼상이 세 개를 RST 삼상이 있는데 결상이 생겼다. 근데 파워퓨즈가 예비품이 없다.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또 단락 사고 시만 동작할 수 있도록 늘 자주 재투입되는 그런 장소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해라. 그래서 재투입 장소는 피하고 예비품을 항상 비치를 해야 된다. 스페어를 비치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과전류에도 용단된다 했습니다. 과전류에도 용단.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과전류는 도립전류라고 했는데요. 이 과전류가 도립전류. 투입을 할 때 갑작스럽게 이 투입되는 전류, 이것을 도립전류로 하는데 이런 과전류가 안전 동전
특성. 자, 파워퓨즈에 보면 안전 통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파워퓨즈에 그림을 그리면은 가로축은 뭐 이 파워퓨즈에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로축이 전류가 되고요. 세로축이 시간이 됩니다. 세로축이 여기 시간이 되고요. 파퓨즈를 보면은 요런 것이 있어요. 요렇게 꺾이는 요런 형태로 꺾이는데 요 시간이란 것이 여기서 대략적으로 요 시간이 0.01 0.01초 0.01 세컨드인데요. 여기서 요 영역, 자, 여기서 요 영역, 여기까지가 무슨 영역이에요? 안전통전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안전통전 영역. 그리고 요 범위가 비보호 영역입니다. 비보호 영역. 비보호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요 위쪽으로가 보호 영역이 됩니다. 보호 영역. 그러니까 어떤 전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에 요 선, 빨간 선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전류가 자, 여기서요. 어떤 사고 전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 전류가 발생했을 때 자, 봅시다. 사고 전류가 발생했을 때 요 전류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사고 전류 시 어떤 사고 전류가 났는데 요 선 이상으로 전류가 발생했으면 확실히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호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보호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흐르는 전류가 어중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전류에도 안전통전 특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해라.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만 딱 걸려들면은 확실히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 그리고 전류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워 퓨즈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퓨즈의 시간, 전류 특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류형은 차단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퓨즈가 쉽게 용단되지 않도록 큰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하라. 그 다음에 결상 우려 계속 반복됩니다. 열화가 없도록 충분한 여유의 전격을 선정한다. 그리고 한류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류형은 파워 퓨즈는 차단할 때에 과전압이 발생합니다. 한류형은 차단할 때 과전압이 발생하니까 전원측 차단기에 뭐를 설치한다? 지락 계전기를 설치하라. 자, 이렇게 하면은 파워 퓨즈에 발생하는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파워 퓨즈를 전격 전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은 또 뭐냐? 개념이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자, 파워 퓨즈를 전격 전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은 뭐냐? 자, 파워퓨즈 전격 전류 개념은 뭐냐? 파워 퓨즈의 전격 전류. 자, 온도 상승 한도 내에서 자, 허용된 겁니다.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자, 글자 틀리죠.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시료치입니다. 아무리 연속적으로 흘려도 파워 퓨즈 자체에 아무런 녹는다든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전류를 뭐다? 전격 전류라고 하죠. 그런 전류의 시료치를 말합니다. 온도 상승 한도 내에서 한도 내입니다. 온도가 무작정 올라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흘러도
파워 퓨즈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까지 연속적으로 흘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전류의 무슨 값? 시료치를 뭐라고 그런다? 파워 퓨즈의 전격 전류라고 한다. 특히 자가 수전일 경우에 전 부하 전류의 약 2배로 선정한다. 자가 수전일 경우에는 전 부하 전류의 2배로 선정한다. 그 다음에 이 파워 퓨즈는 차단기나 계전기처럼 정정이 불가능하다. 이 정정이 불가능한 말은 결국은 뭐냐? 세팅을 이야기합니다. 세팅. 그러니까 그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계전기나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곳은 뭐 동작 때는 시간이나 전류를 딱 이 나사를 돌려서 아니면 어떤 그 시간을 조정하든지 전류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차단기나 계전기는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파워 퓨즈 자체는 뭐 그걸 조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정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퓨즈의 사용 장소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류, 시간 이걸 이야기합니다. 전류와 시간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념,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파워 퓨즈의 전격 전류는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워 퓨즈를 전격 전류 선정할 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자, 여기서는 첫째는 상시 전격 전류 상시 통전 전류는 안전하게 흘려줘야 된다. 그죠? 상시 통전 전류는 안전하게 흘려줘야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전격 전류 선정할 때는 상시 통전 전류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만약 그것조차도 제대로 흘릴 수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시의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하고요. 여기 뭐 조금 적어보면은 정상시의 부하 전류는 안전 통전, 그죠? 안전하게 통전이 돼야 되고 또 과부하 돌입 전류일 때는 과부하 돌입 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전동기라든지 변압기입니다. 전동기 모터나 변압기에 트랜스포머 등은 요런 것은 과부하 돌입 전류에서 요런 것은 단시간 허용 특성 이내 단시간 허용 특성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단시간 허용 특성 이내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 부하. 자, 반복 부하는 뭐 움직였다 정지했다 움직였다 정지했다 이런 반복 부하는 충분한 계속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렀다가 끊어졌다가 그러면 이 반복 부하가 되겠죠. 반복 부하는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한다. 그죠? 이렇게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전류는 신속하게 차단한다. 특히 이제 뭐 한류 특성을 갖는다 이 말이죠. 뭐 고장 전류, 사고 전류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차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기기와 적절한 보호 협조를 가져라. 타기기와. 여러분들이 파워퓨즈가 다른 타기기와 보호 협조를 했을 때 이 타기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피보호기기 그 다음에 MCCB도 여기 타기기에 들어가죠. MCCB 뭡니까?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죠.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MCCB에 우선 차단되도록 한다. 그죠? 퓨즈보다 MCCB가 우선 차단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보호 협조가 되도록 한다. 그럼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손상, 보호. 우리가 이 손상 보호를 위해서는 손상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퓨즈의 차단 용량에 해당하는 I-제곱 T 용량이 있겠죠. 요거 번호는 피보호기기 I-제곱 T 피보호기기의 I-제곱 T 값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퓨즈보다 요 피보호기기가 훨씬 더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차단 위해서 선택 차단되는 것을 위해서 퓨즈보다 MCCB가 우선 먼저 차단되도록 한다. 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사용 회로의 최대 순간 전압과 일치하라. 그죠? 전격 전류는 이건 전압 이야기고요. 아까 회로의 순간 전압과 보다 더 크게 해라 그랬죠. 22.9kV보다 순간 전압은 25.8kV 이것을 전격 전압으로 선정을 하라는 거죠. 전격 전압으로 선정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최소 차단 전류를 확인해라. 최소 차단 전류. 이 최소 차단 전류를 확인해라는 뜻은 자, 파워퓨즈는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는데 한류형의 경우 용단만 되고 자, 용단만 되고 실제로 차단 안 되는 최소 동작 전류가 있다는 거죠. 최소 동작 전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할 때에 전격 파워퓨저가 제대로 동작이 되고 또 충분히 기대치에 맞는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퓨저 선정 시는 이렇게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전력용 퓨즈를 배치하는 것, 배치와 실제 이제 배치와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비한류형 퓨즈 또는 컷아웃 스위치 COS인데요. 컷아웃 스위치 그 이니셜 따서 COS 퓨즈 형태가 비슷합니다. 비한류형 퓨즈 또는 컷아웃 COS 퓨즈 전격 100A 이하의 퓨즈 유닛은 연속 전격 전류에 자 여기도 2배가 나오죠. 200이라는 것은 2배입니다. 2배에서 대략 한 2.4배 2배에서 2.4배 범위 내 시료값 전류에서 300초 자 300초라는 이 시간이죠. 결국에는 전류와 시간입니다. 이거는 시간
이쪽은 전류, 앞에는 전류, 시간 용단되고, 그 다음에 100, 요거는 100A 이하라 그랬고요. 100A를 초과하는 요것은, 자, 얼마나 했습니까? 요 범위가 보면은 2.2배, 2.2배에서 2.64배가 되겠죠? 2.2배에서 2.64배 범위 내 시료값 전류에서, 자, 여기도 보니까 시간 범위가 또 다르죠? 이거는 시간이 600초입니다. 600초. 자, 100A 이하, 정격이 100A 이하일 때는 전류는 2.2배에서 2.4배, 여기 이제 300초 이내가 되고, 그 다음에 전격이 10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류는 2.2배에서 2.64배, 그리고 시간은 600초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A를 초과하면은 뭐 시간도 전류 용량도 다 늘어나고요. 퓨저를 용단시킬 수 있는 전류로부터 퓨저의 전격 차단 전류까지의 단락 전류를, 자, 결국 여기도 뭐다? 단락 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 특성이 있다는 거죠. 단락 전류. 단락 전류는 아까 뭐라 그랬다? 사고 전류. 다른 말로는 차단 용량이 되겠죠. 내가 단락 전류, 사고 전류, 차단 용량. 이렇게. 그래서 요런 비한류형 퓨즈나 COS 퓨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한 배치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 허용 과부하 내량을 고려해서 변압기 허용 과부하 내량을 고려해서 과부하 내량이라는 것은 변압기에 허용되는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용량이 오버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부하까지 그 양을 고려해서 적정한 전격 전류의 퓨즈를 선정하는 경우 변압기 과부하 보호 장치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부하 보호 장치. 자, 과부하 보호 장치가 되니까 과부하가 됐다. 실제적으로 변압기가 견딜 수 없는 너무나 높은 과부하의 전류가 흐르면은 결국은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과부하 보호 장치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 파워 퓨즈가 된다. 그게 이제 비한류형 퓨즈하고 그 다음에 COS 퓨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류형 퓨즈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류형 퓨즈는 백업용 퓨즈로서, 자, 백업용 퓨즈로서 일정 값 이하에서의 소전류 범위에서는 용단되어도 차단할 수 일반 아까 소전류가 있었죠, 그죠? 소전류 범위에서는 용단되어도 차단할 수 없어 제조업체의 보정값으로 최소 차단 전류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에는 최소 차단 전류에 들어가야, 최소한으로 들어가 줘야 차단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퓨즈는 열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전류 영역에서는 아주 빨리 동작합니다. 대전류. 전류가 그 산포도 흩어지는 정도, 산포도가 작고 집중해서 동작한다 이 말이죠. 우수한 한류작용, 차단 I 제곱티 및 한류 파고치가 아주 작다. 소전류 영역에서는 장시간 동작해 통과 전류의 변화에 대해 용단 시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산포도가 크게 되어 신뢰성이 낮다. 신뢰성이 낮다는 말은 결국은 빨리 안 끊어진다는 거죠. 전류는 작으면서 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전류에서는 실제 용단되어도 차단되지 않는, 녹기는 녹지만 확실히 차단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회로의 과부하 보호를 위해서는, 변압기 1차 측에는 최소 차단 전류의
층간 단락 또는 아크 지락 등의 고장 전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차단 전류 이하의 전류 영역 전류 영역 단로를 분담하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직렬로 조합하여 협조를 취한다. 뭐 말이 좀 길기는 긴데요. 그래서 뭐 요런 그 고장 전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압측의 고장에 대해서는 배선용 차단기. 자, 저압측의 고장에 대해서는 MCCB 배선용 차단기 등으로 차단해서 협조를 취하는 경우 과부하 영역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피레기의 동작과 연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피레기가 아니고 전력용 퓨즈 전반적으로 뭐 특성이라든지 전격 전류 선정이라든지 또 파워 퓨즈의 단점에 대한 보안 사항 그리고 뭐 파워 퓨즈의 뭐 대체 배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워 퓨즈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은 자,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실제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제가 첨부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시고 파워 퓨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